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홍콩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죠. 근데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어떤 정보냐? 중국의 대규모 진압 병력이 홍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중국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여러분과 항상 이 군사, 외교, 안보 소식들을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자, 홍콩을 뒤덮은 사상 최대의 반중국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바로 일주일 전에 일요일인데 6월 9일 날입니다. 103만 명의 시위대가 홍콩 시내 집결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일요일이기 때문에 103만 명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단 700만 명의 홍콩 시민 중에서 무려 7분의 1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이 시위에 참가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이 정도로 된다면 한 700만 명 이상이 단일 시위에, 단일 장소에 집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규모와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난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12일인데요. 수요일 날 오전에 8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휴일도 아니고 다 일하러 가는 출근을 하는 그런 날인데 홍콩의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내고 직장을 결근을 하면서 이 시위에 참가했는데 무려 80만 명이 수요일 오전에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계속 지금 15만에서 30만 정도의 시위대가 시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최 측에서 본격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는 제3차 집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일요일이죠. 아마 첫날인 이 103만 명, 그리고 둘째 날 평일인 이 8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시위대가 집결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시위가 일어나냐? 바로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자를 인도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한 홍콩 시민들의 법안 반대 시위입니다. 홍콩뿐만 아니라 세계 20여 개국 대도시에서 연대 시위가 벌어지는 등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체결이 되면 물론 다른 유튜브나 다른 방송에서 아주 저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만은 저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은 반중 인사들 그냥 중국으로 끌고 와서 고문하거나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 홍콩은 일국가 양체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 체제, 그리고 홍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이체제인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홍콩이 사실은 부담스럽죠. 이 홍콩 사람들의 이 자유로운 그런 사상과 행동 이런 것들이 중국 국민들에게 전염병처럼 감염이 된다면 사실은 중국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홍콩을 정말 암세포처럼 지금 자라고 있는 저 자유민주 체제를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잡아가두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홍콩 내에 있는 반중 인사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강하게 부르짖는 그런 민주운동가들 그냥 잡아서 중국으로 데리고 가서 처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데 정말 우리로서는 이런 규모를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규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무려 700만 명이 단일 시위에, 단일 장소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 사건의 단초는 바로 강경한 친중 행정 수반입니다. 바로 이 캐리람 행정장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홍콩 출생입니다. 1957년생인데 홍콩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그리고 캠브리지대,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캠브리지대 울프슨 칼리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도 도널드 창 행정장관 시절의 그 행정부에서 개발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렁추닝 행정장관 시절에 그 렁추닝 행정장관의 비서실장을 2012년도에 했고, 그리고 그 렁추닝 행정부에서 2014년에 정무사장을 했습니다. 뭐 우리처럼 정무부시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했습니다. 그때 우산혁명이 홍콩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 우산혁명을 강경 진압을 주도했습니다. 당시 이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가 열렸죠. 그 우산혁명이 바로 이 홍콩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런 홍콩 시민들의 폭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홍콩의 이 행정 수반을 뽑는 제도는 바로 중국의 전인대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것도 간접선거로 뽑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접선거 선거인단은 그냥 정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체육관 선거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체육관 선거보다 더 하면 됐지 못하지 않은 체육관 선거는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후보마저도 전인대에서 추천하는 그런 법안이 가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했던 게 바로 우산혁명이었는데, 이 우산혁명 시절에 렁추닌 당시 행정부장도 물론 친중 인사였지만 이 강경 진압하는 것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당시 정무사장이었던 이 캐리람이 완전히 강경하게 진압을 주도를 했고, 그것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눈에 들었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전인대의 추천을 받고, 시진핑의 눈에 들었으니까 전인대의 추천을 받고 66.8%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당선된 그해 국가안전법 제정을 시도했다가 좌절이 됐습니다. 국가안전법이 뭐냐? 우리 국가보안법하고는 비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좀 위험해 보인다 하면 그냥 바로 잡아서 구금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자, 그러면 이 국가안전법하고 이 지금 2019년도에 범죄인 인도법하고 이것을 이제 딱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안전법으로 위험해 보이는 민주인사 잡아서 이 범죄인 인도법에 의해서 중국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중국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홍콩을 완전히 일국 이체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씨를 눌러버리는 그런 그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2014년의 선거법 개정이고, 지금 그 이후에 쭉 진행되고 있는 국가안전법 제정, 그리고 범죄인 인도법 제정 시도, 이런 두 가지 시도들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겁니다. 2014년 우산혁명의 악몽. 그때 이 우산혁명이 왜 우산이냐? 우산이 아름다워서 아닙니다. 이제 이 진압하는 그 홍콩 경찰이 워낙 강경하게 진압을 하니까 체류탄 어마어마하게 쏘고, 그리고 체류액 어마어마하게 뿌리고 하니까 시위대가 일단 그것을 막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상상도 없을 만큼의 체류액을 뿌리니까 그것을 우산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패 용도로 씁니다. 이건 고대 그리스의 팔랑스 같은 그런 방진도 아니고 우산 가지고 방진을 만든 거예요. 이 방진이 뭐냐? 자들이 이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그 진을 짭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따가 창을 그 방패 사이로 찔러 넣고 이렇게 하는 전투인데, 그걸 펠랑스라고 하는 그 방진이라고 해요. 방패를 가지고 진을 친다 하는 방진인데, 우산 가지고 이제 체류탄을 막는 방진을 짠 거죠. 그런데 또 우산 가지고 또 체류액을 방어하고, 그러고는 이제 그 진압 경찰 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얼마나 심각하게 진압이 진행됐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이 장전된 이 리볼버 권총을 3890 리볼버 권총을 겨냥하고 있는 경찰 사진입니다. 진짜 발포할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그리고 방독면을 쓰고 체류탄을 주워서 다시 던지는 시위대입니다. 근데 던지는 이 팔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크게 키워드릴 텐데, 여기 보면 손, 팔 이런 데다가 비닐을 막 칭칭 감았습니다. 왜? 체류탄 손에 닿으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그 따가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뜨거운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개를 감고, 그리고는 이제 체류탄을 주워서 다시 던지고 이런 일이
한 70여일 동안 벌어졌던 게 바로 우산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산혁명은 너무 이제 과격하게 진행되니까 이 우산혁명을 주도했던 주도자가 자수했습니다. 더 이상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수를 했던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다시 이런 그 우산혁명보다 더 강력한 시위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상태를 보고 서방 세계는 홍콩에 굉장히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 시민들에게 완전히 지지와 힘을 실어주고 있죠. 자,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홍콩 시위는 내가 본 역대 최대의 시위다. 시위대를 이해하며 잘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12일입니다. 켈리앤 코너웨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G20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홍콩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같은 12일 날 미 국무부는 논평을 통해서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뒤에다가 이 사람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니까 하원 의장이 민주당이에요. 뒤에 민주당뿐 아니고 공화당 의원들까지 쫙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민주당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 의회 전체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과시를 하면서 중국은 범죄인 인도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법치를 짓밟는 뻔뻔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중국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이건 미국뿐만 아니고 EU, 즉 유럽의 강대국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2일 날 유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서 집회, 표현의 자유에 바탕한 홍콩 시위대의 권리는 보장돼야 하며 저항권은 모든 이들의 권리며 폭력, 과잉 진압은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자, 영국이 이제 제일 문제죠. 왜냐? 바로 홍콩을 100년 동안 지배했다가 1997년도에 돌려줬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중요하죠.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중국은 1984년 영중협정에 규정된 홍콩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독일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독일 정부와 EU는 홍콩 당국의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과 관련한 협정을 재검토하겠다. 만약에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독일하고 홍콩은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대요. 이거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지금 홍콩 현재 캐리람 행정부장, 행정수반 이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EU의 강대국들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이제 시위대의 편을 드는 겁니다. 자, 아까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야기한 바로 영중 반환협정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중에서 제3조 5항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밑에 분홍색으로 원문을 적어놨고 그 원문을 거의 직역했습니다. 제가 의역하지 않았습니다. 직역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자, 여기 보시면요. 3조 5항인데 홍콩의 현행 사회, 경제,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며 생활 방식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 두 번째. 홍콩 특별행정구역에서는 개개인의 언론, 집회, 결사, 여행, 통신, 쟁의, 직업선택, 학술적 연구, 종교적 신앙을 포함한 권리와 자유가 법으로 보장될 것이다 라고 협정을 했고요. 또 같은 3조 5항에 사유재산과 기업의 소유권, 합법적 상속권, 외국인 투자 등은 법에 의해 보호받는다 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자, 이 홍콩은 어떻게 해서 지금 영국이 그 100년 동안 그 조차해서 다스리게 됐냐? 바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했죠. 그래서 이제 홍콩을 100년 동안 할양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1997년도에 돌려주면서 1984년도 12월 19일 날 이 협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을 체결해 주는 대신 돌려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편 전쟁을 통해서 홍콩을 쫓아받을 때의 상대 당사국은 청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 왕조국가였던 청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당시는 청 다이너스티였고요. 청 다이너스티가 없어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너하고 협정 체결한 거 아닌데 돌려주겠는데 그 대신 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니까 나 못 믿겠다. 그래서 이러한 거 해주면 하겠다. 라고 해서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데
등소평 그 군사위 주석이 저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자양 총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처 수상하고 이렇게 협정을 체결하는 사진을 가지고 제가 바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콩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갈 때는 이런 집회, 결사, 뭐 통신, 언론, 뭐 모든 것이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안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강경 진압 명분을 쌓고 있는 홍콩과 중국 당국입니다. 자, 중국 외교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콩 행정장관이 밝혔듯이 이번 시위는 평화 집회가 아니라 조직적 폭동으로 어떤 문명 법치 사회에서도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미국과 EU 등 외국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왜냐? 여기 이제 13일인데 12일 날 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부, 그리고 그 하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또 영국, 독일, EU에서 쫙 지금 이제 규탄 성명이 나오니까 내정 간섭하지 마라 라고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문제예요. 환구시보 13일 날 환구시보가 중국 그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의 인민일보의 자매지니까 역시 여기도 관영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콩의 급진 반대파가 정치적 사익을 위해 외부 세력과 한통속이 됐으며 통제력을 잃은 거리는 홍콩을 낙후시키고 결국 정만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똑같은 날 13일 날 인민일보와 글로벌 타임즈, 이 글로벌 타임즈는 환구시보의 영문판이에요. 여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 직접적인 방법. 무력을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경 진압, 무력 진압의 명분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이미 시작된 강경 진압입니다. 근데 여기 중국 공안, 그러니까 홍콩 경찰이 아니고 중국 공안이 개입이 되어 있는 정황이 지금 홍콩의 네티즌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일단 여기 보시면 고무탄을 조준 발포를 하고 있어요. 이 고무탄 보시다시피 거의 뭐 산탄총하고 똑같이 생긴 총에다가 넣고 이제 쏘는 고무 탄약인데, 이걸 워낙 이제 반탄력이 세니까 몸이나 다리 이런 데다 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얼굴을 향해 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고무탄을 맞고 쓰러져 있는 16살 학생의 사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올리면 너무 잔인해 보일 것 같아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은 이 고무탄을 머리에 맞고 지금 피 칠갑이 돼서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강경 진압을 하고 있고, 그런데 더 핵심적인 게 홍콩은 말이죠. 경찰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복 경찰이 여기 견장에다가 번호를 다 새겨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9459라는 번호가 이 사람의 견장에 있어요. 이 견장, 이 9459는 이 경찰관의 자기 고유 넘버입니다. 그 9459를 검색해보면 이 경찰관의 신원이 쫙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번호를 딱 기억했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콩 네티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9459. 이 사람이 시위대를 곤봉으로 무차별하게 지금 때렸답니다. 그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여자입니다. 여자 경찰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여자 경찰로 보입니까? 누가 봐도 남자죠. 다시 봐도 남자죠. 그런데 9459는 여자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홍콩 경찰이 아니고 중국에서 파견된 요원일 것이다 라고 지금 홍콩 네티즌들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홍콩은 중국을 끌어들여서 지금 강경하게 진압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지금 강력하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또 캐리람의 히든카드가 또 있습니다. 무력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군사력이죠. 이 중국 인민해방군 주 홍콩 부대라고 하는 군사력이 있는데요. 군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홍콩을 관할하는 합성여단과 항공단, 분함대, 함대죠. 그 분함대를 총괄하는 부대로 지휘부는 홍콩에 있지만 홍콩이 이제 영토가 작으니까 주 병력은 본토 인접도시인 선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전개와 도심 지역 작전을 위해 기계화, 차량화 보병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유사시 홍콩 행정장관이 중국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동원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기계화 보병대대 2개, 오토바이 중대 3개, 특수전 중대 하나, 포병대 하나, 공병대 하나, 그리고 기타 해공군 부대 포함해서 1만 명 정도 되는 병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투부대는 기계화 보병대대 2개, 오토바이 중대가 3대니까 전투부대는 한 3개 대대, 그리고 특수전 중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캐리람 행정장관의 마지막 히든카드예요. 그런데 이 히든카드가 지금 동원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든카드보다 더 강력한 카드가 지금 집결하고 있는 정황이 홍콩 네티즌 그리고 언론들에 의해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진들입니다. 자, RFA 즉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한 사진입니다. 중국 접경 지역에 중국의 무장경찰 폭동 진압차가 배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 이제 앞에 컨보이 하는 그 경찰 공안 차량이고요. 뒤에 이제 트럭들이 쫙 있는데 이게 중국이 홍콩에 인접한 선전시 접경 지역에 무경 폭동 진압용 차량 100여 대를 준비를 했답니다. 베이징이 즉 이제 중국 당국이죠. 홍콩 시위 진압을 위해 폭동 진압 부대를 파견한 듯하다라고 RFA 즉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무경이 홍콩 경찰이 아니고 중국 무경이 지금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내일 3차 집회, 도대체 몇만 명이 모일지 모르는 3차 집회가 열리는데 혹시 그 3차 집회의 폭발력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국의 무경까지 동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경은 뭐냐면은 거의 우리로 치면은 보병사단과 똑같은 그 정도의 편제 그리고 무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과거에 있었던 전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전경은 전투경찰, 전경은 뭐 데모 진압도 하고, 사실은 전경의 임무는 이제 대간첩 작전이었죠. 그래서 주로 이제 소총만 가지고 있었고, 각 경찰서의 경비 이런 것들만 했는데, 여기 무경은 중국군이 과거 뭐 600만 명, 뭐 이런 그 병력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현대화한다고 해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로 줄였는데, 그 나머지 600만 명을 다 없앤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수를 무장경찰이라는 이름, 즉 무경으로 남겨서 그냥 보병사단 편제, 무장 그대로 해가지고 옷만 시커먼 검은색으로 바꿔 입혔습니다. 그게 무경인데, 중국은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조가 무너진 적이 많죠. 그래서 내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이 중국의 정부의 아주 큰 관심사예요. 그래서 외부와의 전투가 아니고 내부의 반란을 무장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무경이라고 하는 조직을 무려 150만 명짜리 어마어마한 군대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탱크, 장갑, 전투기 이런 건 아니지만 장갑차, 그리고 자동화기, 모든 것이 거의 우리 보병사단, 우리 3사단, 1사단 이런 보병사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편제 무장을 가지고 부대 이름도 무경 몇 사단, 무경 몇여 단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 조직인 무경을 지금 파견한 듯하다라는 것이고, 또 있습니다. 자, 선전에 주 홍콩 부대가 지금 그 병력은 선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대인지는 몰라도 선전에서 홍콩으로 가는 이 인근 터널입니다. 여기에 홍콩 쪽으로 가는 장갑차가 지금 홍콩 네티즌의 이 버스 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찍혀서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보십시오. 이거는 그냥 군대입니다. 군대 장갑차가 지금 홍콩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은 내일 집회에서 혹시나 밀리면 군사력도 투입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콩 시위, 천안문 사태의 비극이 재현됩니까? 중국으로서는 이것이 확산되어서도 안 되고, 또 강경 진압을 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서도 안 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봉착을 해 있는데, 저는 이것이 확산이 되든 강경 진압을 해서 국제사회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공적이 되든 어쨌든 중국은 이제 분열로 가는 시작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은 과거에 주나라가 그 통일 주나라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분열이 되면서 춘추 전국시대로 막
엄청나게 분열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진나라가 통일을 했다가 아주 짧게 가지고 있다가 다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뭐 완전히 열국이 나타났다가 그것을 항우와 유방이 최종 쟁패를 해서 한나라가 또 통일을 했죠. 한나라도 뭐 전한과 후한으로 나뉩니다만은 어쨌든 뭐 한 400년 갔습니다. 전한 후한 다 합하면. 그리고는 삼국 위촉오의 삼국으로 잠시 분열됐다가 다시 진나라가 그 세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진나라도 금세 또 남북조로 또 분리가 되어버렸죠. 그걸 수나라가 또 잠시 통일했어요. 고구려 원정 뭐 하다가 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5호 16국 또 완전히 또 지방으로 완전히 16국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뭐 송, 명, 원, 명 송나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바로 금, 요 이런 나라들에게 북쪽은 다 넘겨주는 그런 또 분할이 됐죠. 또 영토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는 외세인 원나라에게 이민족인 원나라에게 중국 대륙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원말기에 다시 중국은 다 분열이 됐죠. 그 군벌 중에 하나였던 홍건적의 주원장이 명나라를 통일했습니다. 그 명나라 또 말기에 또 엄청나게 흔들리다가 외세인 후금 즉 청에게 이민족에게 중국 대륙을 넘겨줬죠. 그 이민족이었던 청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1840년 아편전쟁을 통해서 또 2차 아편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나라 박살나고 러시아, 독일 이런 나라들에게 다 땅을 갈기갈기 찢겨서 뺏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허덕허덕 하다가 지금의 중국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신장 위구르 그게 이슬람을 믿는 생긴 것도 완전 달라요. 한족이 아니에요. 위구르족입니다.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청해성, 칭하이라고 하죠. 거기는 명때 때부터까지는 완전히 중국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거기는 서하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티벳, 토번, 고래로 토번이라고 했어요. 그런 티벳 분리 독립운동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홍콩, 대만 아주 여기는 제대로 체계화된 그런 독립 세력인 것이죠. 이렇게 분리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아직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내몽골 자치주 그리고 지금은 뭐 세력이 완전히 그런 그 미미합니다만은 닝샤 후이족 즉 회족 이슬람 믿는 닝샤 회족 자치족 그리고 꽝시 장족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진핑은 중국은 강경 진압을 하든 강경 진압을 못해서 이것이 중국 전역으로 퍼져가든 중국은 이제 분열, 분리 또는 외세에 의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일 일요일 홍콩에서 벌어질 제3차 집회 우리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